안녕하세요. 자, 제가 그동안 특강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순환은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순환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순환 같은 경우 이제 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했었는데 특강이 워낙 많아가지고 올해는 이제 순환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잘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환은 선생님들마다 조금 진행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예비 순환에서 1순환 기본 끝내버리고 또는 1순환부터나 문제풀이 위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는 3순환에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경제학에 대한 논리 구조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다면, 개념과 논리 구조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푼다고 해도 제대로 된 풀이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문제의 답안 작성 자체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내 경험에 비춰보면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가 잡혀 있어야, 그래야 답안은 문제 풀이도 원활해지고 푼 문제가 답안에 제대로 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뭔가를 알고 그걸 내가 써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답안지에 잘 옮겨 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보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다른 사람보다 못 보지 않아 봤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 기준이 있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불행하지만 야생이에요.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어서 일정 순위 이상 들어가야 합격하는 게 우리 시험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답안지를 얼마나 남들보다 확실하게 더 잘 쓸 수 있느냐라는 게 포인트예요. 잘 쓸 수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만큼 쓴 답안지로는 정말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운빨이 작용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 남들보다 한 발 위에 있어야 확실하게 합격한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경제학의 논리에 맞는 풀이와 서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공부한 시간에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효용극대라는 원리를 제대로 깨뚫지 못하면은 효용극대를 활용해서 응용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맥락을 포인트를 못 잡아요. 포인트를 못 잡으면 어떤 풀이를 어떻게 정확히 써야 되는지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운빨에 걸려서 사용을 잘했거나 아니면 잘못 썼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성적이 올라간다고, 능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이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깨달으면 또 한 단계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 비례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구조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전개가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논리적 전개가 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문제로 연결해서 문제 풀이로 답안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대충 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내가. 근데 경제학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답안지에서는 항상 표출된 것만큼만 채점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채점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객관적인 점수로 표현될 때는 좀 높게 표현되기도 하고 낮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 점수를 보면 항상 제대로 표출한 것만큼 점수를 더 얻고, 표출이 안 되면 안 된 만큼 점수가 낮아요. 왜냐하면 채점자들이 여러분들의 스승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개인적 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채점에서 우호적 채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호적 채점은.
딱 드러난 것만큼만 점수로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또 가끔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애는 점수를 봤는데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70 몇 점 나왔어요. 근데 어떤 애는 비슷하게 썼는데 50 몇 점 나왔어요. 그럼 70 몇 점 나왔다고 잘 썼느냐? 아니에요. 그 애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드러나 있는 점수 자체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 점수가 전체 순위에 몇 번째 있느냐로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올라가 버리면 내가 좀 평소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낮은데 50점인들 어때요? 남들이 다 40점대 맞으면 나는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점수예요. 그리고 그건 채점자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 점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바가 못 돼요. 대신에 이제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전체 중에서 내가 이 정도 답안을 쓴다면 얼마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앞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확하게 해서 계속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가 주가 아닙니다. 주가 아니라 각 단원별로 내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 변형되는 것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어떤 구조로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이거의 목적이에요. 이제 더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3순환 가서 문제하겠다 그러면 이제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이 이런 식의 문제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정리들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를 한다 그래서 교과서로 옮기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 자료로 옮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들에서 답안지들을 보시면은 답안지에서 써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써야 될 내용. 물론 내 답안지 같은 경우는 조금 해설이 조금 더 붙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써야 될 내용이 있어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용어들도 있고 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써야 될 것들을 내가 어떤 순서로 써야 되고 이 개념을 내가 쓴 다음에 얼마나 간결하게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리들을 자꾸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안 쓰는 것은 교과서 쓰는 것도 아니고 산수풀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수풀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프리젠테이션은 PPT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PPT를 만드는데 답만 써놓을 수도 없잖아요. 경로들이 쭉 나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가 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PPT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간결하게 써져야 된다는 거죠. 정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안지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논리에 맞는 구성이 돼야 되고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 같은 것은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설명 자체는 아주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수리풀이 문제가 나왔다. 수리를 맞추는 건 당연한 겁니다. 수리 맞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미시경제학이나 이런 데 문제가 나는데 수리를 틀리면 그건 이미 당락에서 멀어진 거예요. 합격권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충분 조건이 아니라 수리 문제에서 수리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사람은 이 동네에 무지 많아요. 그 풀이하는 건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동네에 무지 많습니다. 따라서 풀이만 됐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점수를 얻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풀이는 당연하게 해놓고
그 속에서 얼마나 잘 쓰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여러분이 무엇을 써야 될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암기하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내가 미것이 다 합쳐도 암기하라는 얘기를 아마 10번을 넘지 않을 거예요. 있어요. 암기하라는 게 있긴 있지만 10번을 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자꾸 연습하라고는 요구할 겁니다. 왜?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서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도 정리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 그 개념 한마디를 쓰는데 시간 허비하지 않고 잘못 표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해서 간결하게 하려면 딱 정리가 내가 돼 있어야 돼요. 미리미리 돼 있어야 답안지도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훈련하는 게 이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순환이니까 아주 간결한 뻔한 것들은 안 할 거예요. 너무 뻔한 것들은 안 할 거고, 만약 그걸 하는데 내가 안 했는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저를 이용하세요. 저를 이용해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해결하세요. 경제학에서 모르는 개념이 나오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나왔는데 그걸 넘어가지 마세요. 그 하나, 아주 작은 하나가 여러분 전체를 잡습니다.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그래프든 수식이든 개념이든 아주 소소한 거라도 모르는 게 생기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그게 내가 보기에도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 쓸데없다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쓸데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게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어느 거든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래 안 되면 외우자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거시 같은 경우 가면 더 그래요. 거시 같은 경우 가면 여러분이 승수 못 외운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승수. 그럼 못 외운 사람은 없지만 그걸 제대로 이용해서 써먹어서 설명하려면 승수를 외운 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소소한 게 생길 때마다 항상 저한테 질문하고 저하고 만나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것들이야 저하고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기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어때요?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별로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히 물어볼 건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좀 길게 가야 되는 것도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시고, 그거 뭐든지 해결하고 가려고 애를 쓰세요. 자, 그런 점들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서 공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서 최대한 공부해야 되고, 그중에 공부와 관련해서는 선생만큼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의문거리가 생기면 해결을 하고 가세요. 그때 선생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